A Race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부야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 다뤄볼 학교는 부야다가 제일 잘 보내는 대학교 경희대학교입니다. 3년치 입시 결과를 분석하면서 2027학년도 올해 어떤 학생이 유리할지 그리고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기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학년도 대학라인 컨설팅 오픈되었습니다. 대학라인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받은 성적보다 높게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전형 지역균형입니다. 왼쪽에는 인원수인데 자율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하면 인원수가 큰 학과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인원수 3명 이하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과들은 제가 앞으로 작년 입시 결과를 분석할 때도 크게 참고용으로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이후 졸업자 및 예정자 가능하고요. 추천 인원 제한 없습니다. 국수 영탐 2과목 평균 2합 5 이내이고요. 의예, 한의, 치의, 약학은 3합 4입니다. 예술체육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한개 영역 3등급 이내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및 비교과 70, 교과 종합평가 30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교과 70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등급으로 나오는 거 80점, 국수 영사과 한국사 반영합니다. 그리고 ABC로 나오는 거 3개만 반영합니다. 예술체육 계열은 국어, 영어만 반영하고요. 그리고 출결도 아래와 같이 만점이 나와 있는데요. 미인정 지각조퇴 결과 2회당 결석 1일로 반영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교과 전형은 환산 점수 체크 반드시 해야 됩니다. 1.81등급 2개 있습니다. 하나는 679.97, 또 하나는 681.27, 1점 이상 차이 납니다. 1.89등급도 2개 있습니다. 하나는 677.87, 또 하나는 679.98, 2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1.87이 679.97인데 1.89가 679.98점입니다. 0.01점 차이인데 등급은 0.08점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교과 전형은 환산 점수를 활용하여 나의 위치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종합 30을 반영하는데 이건 교과 성적이랑 세특만 반영합니다. 자율, 동아리, 진로 반영 안 합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이 과거 50%였는데 6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말은 전년도보다 전체적인 교과 성적이 좋고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없는지, 성적은 오르거나 유지되고 있는지, 교과 세특에서 교과서 이상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탐구 노력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공에 관련된 이수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했는지도 보는 부분입니다. 자율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는 일반 학과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학과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및 성취도가 40이 들어가지만 자유전공학부는 학업 성취도 50, 학업 태도 및 탐구력 50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전공 관련 과목보다 전반적인 학업 우수성과 수업 안에서의 탐구력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이 30%가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대학에 와서 적절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단순히 보여지는 표면상의 등급만 좋은지를 판단하는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경희대 지역균형은 교과 성적이 핵심이지만 학교장 추천 대상자는 단순히 성적순이 아니라 경희대 인재상인 성찰하는 지성인, 창조하는 미래인, 공존하는 세계인에 부합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부에는 교과 성취도뿐만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 융합적 탐구, 사회 문제 해결 의식, 공동체적 태도가 함께 드러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생기부를 안 본다는 뜻이 아니라 추천 자격과 인재상 적합성의 근거를 학생부에서 확인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옳습니다. 다만 이 인재상 때문에 붙고 떨어진다라는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25년, 2026년 지역균형 입시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전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전공은 서울 캠퍼스, 자유전공은 국제 캠퍼스입니다. 둘 다 인원을 많이 선발하는 학과입니다. 인원이 많다라는 것은 변수가 다른 학과들에 비해 적을 것이고, 그래서 서연고, 서성한, 중앙대를 쓰는 학생들이 안정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중복 합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충원 합격은 232% 그리고 125%로 각각 높게 잡힙니다. 그러나 충원율이 많이 돌아도 쉽게 무너지는 학과가 아닙니다. 상위대학 중복 합격자들이 안정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6등급대에서 1.7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추합은 많이 돌지만 합격자 풀 자체가 매우 높은 학업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전공, 자율전공은 상위권 중복 합격자가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도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스페인 29%, 일본어 22%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X 표시된 학생들이 떨어지고요. 수능 최저를 맞춘 3.0등급, 3.21등급이 합격을 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별로 편차가 매우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올해도 이런 결과가 발생되리라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 경쟁률 오전을 잘 보시면 이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국문, 영문, 응용통계학 등은 1.8등급에서 2.0등급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경쟁률이 내려간 학과들이 많습니다. 정치외교, 행정, 사회학, 경제학, 무역, 국제학, 경영회계 계열, 관광엔터는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 내려갔습니다. 경쟁률이 내려갔어도 성적은 오를 수 있습니다. 무역학과의 경우 50%컷은 올랐지만 70%컷은 작년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사회학과는 50%컷, 70%컷 둘 다 올랐고요. 경쟁률과 함께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추가 합격인데요. 올해 무역학과의 경우 추가 합격이 9명으로 전년도 23명에 비해 매우 적게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입결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학과 보겠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인기학과입니다. 경쟁률 올랐습니다. 예비번호도 많이 돌았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 70으로 무난합니다. 50%컷 1.81, 70%컷 1.83입니다. 경쟁률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나 한번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찾아보니까 전년도 입결이 50%컷 2.46, 70%컷 2.77이었네요. 인기학과인데 이렇게 무너졌으니 올해 당연히 이것만 보고 경쟁률이 많이 오른 결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미디어 학과는 왜 이렇게 재작년에 떨어졌나 보니 2024년도에 1.48로 올라도 너무 오른 결과로 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1.48이면은 사실은 서성한에서 끝내야 하는 등급이었으니까요. 그럼 올해는 어떤 학과가 떨어질지, 어떤 학과가 상승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학과 모집 인원 8명, 지원 인원 36명, 경쟁률 4.5. 경쟁률은 높지 않지만 충원은 10번, 125%까지 돌았습니다. 최종 등록자 70%컷 1.91, 평균 1.85입니다. 국제학과는 경쟁률만 보면 낮아 보이지만 최종 등록자 등급은 1.9로 꽤 단단했습니다. 즉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라고 해서 쉽게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었고 수능 최저 충족률도 63.9%로 실질 경쟁률 2.9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70%컷이 1.91이라는 건 최저를 맞춘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꽤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성격으로 경영회계 계열이 있습니다. 경영회계 계열은 모집 인원 38명, 지원 인원 280명, 경쟁률 7.4대 1입니다.
충원은 108번까지 284%로 매우 많이 돌았고요. 최종 70% 컷은 1.89, 평균은 1.68입니다. 경영회계 계열은 모집 인원도 많고 충원도 108번까지 돌았는데 70% 컷이 1.89입니다. 상위권 학생이 많이 빠져나가도 그 다음의 대기층도 상당히 두껍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호스피탈리티 경영은 인원수 13명으로 적절하게 선발하고 있고요. 경영 성격이 들어간 학과로 선호도도 안정적입니다. 입결은 1.93입니다. 관광 엔터, 모집 인원 8명, 지원 인원 47명, 경쟁률 5.9대 1, 충원율 9명, 112.5%, 최종 등록 70%컷 2.37, 평균은 2.08입니다. 이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완화된 입결입니다. 다만 이것도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 44.7%로 낮았고요. 실질 경쟁률 2.6이었습니다. 즉 지원자는 47명이었지만 최저를 맞춘 인원은 21명 정도였고 그 안에서 8명을 뽑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70% 컷이 2.37까지 내려간 구조입니다. 올해 2.37만 보고 작년 미디어 학부처럼 크게 몰릴까 걱정되는 학과 중 한 개입니다. 이 구간은 세 구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한의학과 인문 1.0 초반의 최상위권, 화학, 생물, 물리학과는 1.5에서 1.6등급대의 강한 자연계, 생활과학, 지리, 수학 계열은 1.8에서 2.1등급대까지 열리는 전략 구간으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우선 한의학과 인문입니다. 사실 자연계열은 선택지가 많겠습니다만 인문계열은 많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47%지만 50% 컷 1.04입니다. 만점자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입시 결과가 도출되리라 판단합니다. 다음은 순수 자연계열인 화학, 생명, 물리학입니다. 화학과는 경쟁률만 보면 굉장히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 결과 매우 강합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 77%로 높은 편에 속하고 그래서 실제 경쟁률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물학과도 비슷합니다. 생물학과 70% 컷만 보면 1.64지만 평균이 1.49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등록자 중심은 1.4등급대에서 1.5등급대였고 70% 지점에서 1.64까지 내려간 구조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물리학과는 모집 인원 3명이라 입결을 맹신하기는 어렵지만 약 1.57등급대입니다. 다음은 식품영양, 의상, 아동 주거 환경인데요. 이 중에서도 주거 환경학과는 가장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0% 컷은 1.9로 보이지만 충원율이 0명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내년에도 1명 차이로 입결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예상이 어렵습니다. 의상학과는 2.0등급까지 열렸지만 수능 최저 충족률이 71%로 꽤 높은 편입니다. 낮은 등급대 학생들에게 좋은 전략 카드가 될 수 있겠지만 모집 인원이 소수라 예상도 어렵습니다. 식품영양학과는 생활과학 계열 중에서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70%컷 1.84지만 평균은 1.67입니다. 특히 충원이 300%나 돌았는데도 평균이 1.67이라는 것은 상위권 대기층이 꽤 두껍다라는 뜻입니다. 만만하게 볼 학과가 아닙니다. 이 구간은 전자, 신소재, 화공, 생체의공은 1.5에서 1.6등급대,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컴공, AI는 1.6에서 1.7등급대, 건축, 환경, 사회 기반은 1.8에서 2.0등급대, 전략 구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정보 디스플레이는 최종 등록자 학생부 컷 72, 1.71, 평균 1.6입니다. 이거 꽤 중요합니다. 70컷만 보면 1.7 초반으로 보이지만 합격자 평균은 1.6등급대입니다. 즉 실제 등급자 중심축은 1.5등급에서 1.6등급대였고 70%컷 지점에서 1.71까지 내려온 구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평균과 70컷의 관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전자공학과는 이 구간에서 가장 강한 학과 중 하나입니다. 평균 1.41이라는 건 등록자 중심축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충원율이 225%가 돌았는데도 70컷이 1.52라는 건 대기층도 두껍고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뜻입니다. 올해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명씩 선발하는 학과들은 올해 입결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요 정도가 합격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맹신할 수도 없고요. 맹신하셔도 안 되는 게 인원수 2명, 3명 학과입니다. 의치한약은 사실 말이 필요 없는 극상위권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은 수능 최저 충족률입니다. 한의학과 자연 수능 최저 충족률이 24%입니다. 1.2등급까지 내려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올해도 역시 수능 최저를 얼마나 맞추는 학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입결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은 유전생명, 식품생명, 융합바이오입니다. 유전생명공학과는 모집 인원 9명, 지원 인원 66명, 경쟁률 7.3대 1, 충원율 예비 19만 211%까지 많이 놀았고 수능 최저 충족률 75.8%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종 등록자 1.65, 1.53입니다. 충원이 211%나 돌았는데도 70% 컷이 1.65라는 건 대기하고 있는 층이 굉장히 두껍다라는 뜻입니다. 간호학과 모집 인원 14명, 지원 인원 196명, 경쟁률 14대 1입니다. 2025학년도 경쟁률 5.8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나 봤더니 작년 50% 컷이 1.95등급으로 많이 내려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입결 1.74, 1.77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경쟁률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경쟁률이 갑자기 올랐지? 라는 호기심이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27학년도 올해 지역균형에서 조심해야 할 학과들 8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해만 무너진 학과들이고요. 올해 점수만 보고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도 이 학과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디를 써야 돼? 라고 물어보실까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올해 인원수의 증감에 대해서 분석도 하면서 그래도 교과 전형으로 5번째, 6번째 대학 라인을 쓸 거면 여기 써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학과들입니다. 제 나름의 분석으로 몇 등급대 정도가 예상된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 구간은 경희대 지역균형 예술체육 계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표 아래에 있는 반영 방식입니다. 예술체육 계열은 국어와 영어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1.1, 1.3, 1.5 같은 숫자는 전 과목 평균이 아니라 국어, 영어 중심 환산 결과로 보셔야 합니다. 일반 인문 자연 계열의 입결과 직접 비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국어, 영어만 해서 1등급대가 나온다면 이 학과들을 유심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1단계 3배수, 2단계 면접 30이고요. 의학학 계열은 4배수, 면접은 수능 이후입니다. 의학학 계열은 수능 최저 또 3합 4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희대는 타 대학과 면접이 겹치는 날이 있습니다. 중앙대와 건국대가 보통 겹치는 대학들인데요. 올해 다른 대학 모집 요강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대 학생들이 이 면접 겹치는 것 때문에 대학 라인이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연도 학생부 종합 평가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결국 학업 성취도 25%,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및 성취도 25%입니다. 이 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활동만 화려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원 학과와 연결되는 교과를 제대로 이수했고 그 과목에서 좋은 성취를 냈는지가 절반을 차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유전공 학부는 진로 역량 대신에 자기 주도 역량을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특정 전공적 합성을 강하게 요구하기보다는 학생의 스스로 학업을 설계하고 탐구를 확장해온 힘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네오르네상스는 교과 강한 종합형 학생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작년과 분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점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뀐 반영 비율을 적용해서 경희대학교에서 발간한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을 해석해야 됩니다.
2025 가이드북의 평가 철학을 2027 변경 안에 맞춰서 다시 읽어보면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는 활동 많은 학생보다 수업 안에서 전공 관심을 자기주도적으로 확장했고 그 과정이 생기부에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학생에게 훨씬 더 잘 맞는 전형이라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 결론과 함께 내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에 얼마나 맞는 학생인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완벽한 생기부 없습니다. 13개 모두 있는 학생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체크해 보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남은 3학년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볼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영상 오늘 한 40분, 50분 나올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입시 결과를 볼 텐데요. 경희대학교는 서류 합격과 면접 합격자의 점수도 제시합니다. 서류 점수가 좋다라는 건 그만큼 서류의 완성도가 높은 학생들이 들어온다라는 뜻이고 면접 점수가 좋다라는 건 면접을 잘 보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서류 점수가 면접 점수보다 좋은데 유일하게 프랑스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만 면접 점수가 더 좋습니다. 이는 서류가 조금 부족해도 면접을 잘 보는 학생이 평균 성적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이 학과에서는 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자유전공, 자율전공 볼 텐데요. 다른 네오르네상스와 달리 입시 결과가 매우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공성보다 자기주도 역량이 잘 준비되었고 내신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문, 영문, 응용, 통번역, 사학과, 철학과입니다. 이 5개 학과는 서울 캠퍼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문 계열이라 4등급 대, 5등급 대도 많이 보이지만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중반까지 많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0% 컷과 평균은 2등급부터 4등급까지 다양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어디에 합격자들이 많이 몰려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글로컬 커뮤니는 국제 캠퍼스 어문 계열입니다.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초반의 학생들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4등급 대, 5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전공 관련 과목 이수가 중요한 경희대학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외고, 특목고 친구들의 과목 이수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3년치 입시 결과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전반적으로 1등급에서 2등급대가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경제, 국제, 경영회계, 호스피탈리티 경영,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관광은 예외입니다. 먼저 정치외교 보겠습니다. 올해 정치외교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원래 국제고 외고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정치외교인데 올해는 유독 2등급의 합격자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행정학과, 사회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4등급 대 학생들도 합격하는 구간이 올해는 2등급 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가 점점 활동형 종합보다 교과 기반 종합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활동만으로 뒤집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AI의 보급으로 인해 수준 높은 탐구력을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 특목, 외고에서 잘 보였던 탐구 중심의 생기부가 이제 일반고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외고, 특목고 학생들은 활동력 있는 생활기록부로 뒤집겠다라는 느낌 말고 기말고사에 충실해야 할 이유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회계 계열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 63명으로 크고요. 70% 컷이 2.87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르네상스에서 상경 계열을 노리는 2점대 중후반 학생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카드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 15대 1로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건 평균이 2.44라는 점입니다.
70% 컷은 2.87이지만 합격자 평균은 2.44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70% 컷을 보고 지원할 게 아니라 합격자 평균을 보고 지원해야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관광이랑 호스피탈리티 경영이랑 전공 방향이 살짝 다릅니다. 내가 경영을 쓰기엔 무섭고 미디어 학 쓰기도 무섭다면 학과 커리큘럼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글로벌 호스피탈리티가 서류 점수가 낮은 이유는 저는 3년 내내 이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과 입문 모집 인원 9명, 지원 인원 228명, 경쟁률 25.3대 1. 2025학년도 경쟁률 34.7보다 내려갔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경쟁률입니다. 서류 점수 94.2점으로 매우 높은 축에 속해 있습니다. 생명과학, 화학, 동양철학, 윤리, 인문학적 소양까지 연결된 생기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신은 50% 컷 기준 1.88입니다. 화학과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8명, 지원 인원 230명, 경쟁률 28.8대 1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2025학년도 경쟁률 44.4보다는 내려갔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높습니다. 충원 예비 4명, 충원 비중 50%컷, 최종 등록자 70%컷 1.85, 합격자 평균 2.66입니다. 여기 숫자가 조금 특이합니다. 70%컷은 1.85인데 평균은 2.66. 그래프를 보면은 2등급 안쪽에 좀 있고 5등급 대 3명이 있습니다. 결국 화학과는 내신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화학습특, 실험탐구, 심화과목 이수, 과학적 사고력에서 강한 학생들만 살아남은 구조로 보셔야 됩니다. 생물학과는 화학과와 다르게 70% 컷이 3.57로 넓게 열려 있지만 서류 평균 94.5, 면접 평균 90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신 3등급 때까지 열렸지만 서류 평가는 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생명과학 관련 세특, 실험, 탐구보고서, 의생명, 유전, 분자생물학 등 심화 활동이 확실해야 되고요. 그래야 합격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이 표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환경학과 모집 인원 3명, 지원 인원 55명, 경쟁률 18대 1, 충원 빵명, 70%컷 2.62, 평균은 3.29, 서류 평균 89.8, 면접 평균 94입니다. 주거환경 매우 특이합니다. 충원 0명, 면접 94, 매우 높습니다. 내신 평균 3.23까지 열렸지만 면접에서 강하게 뒤집은 학생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국제캠퍼스 공학계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공학계열이 3등급 대 4등급 때까지 넓게 열려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컴공 70%컷 1.86, 인공지능 1.8, 전자공 1.94, 반도체 1.85, 화학공 1.79입니다. 대부분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으로 매우 단단했습니다. 특히 컴퓨터공학과는 서류 평균 94.4, 면접 평균 91.29, 인공지능학과도 서류 평균 94.6, 면접 90.9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코딩 활동했다가 아니라 수학, 정보, 데이터, 알고리즘 세특이 강한 학생들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환경공학과 조심해야 됩니다. 경쟁률 26대 1, 서류 평균 94.1, 면접 평균 91.8입니다. 환경공학이 낮은 공학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체의공 모집 인원 3명이라서 한 명이 등급 컷을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대와 비슷한 점수대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건축공, 원자력, 사회기반 시스템 학과는 2점대 초중반 학생이 전략적으로 볼 수 있는 학과입니다. 하지만 이 학과들도 서류 평균 90이라는 점에서 관련 탐구가 없으면 어렵겠습니다. 국제캠공대는 전년도도 그랬지만 입결이 매우 단단합니다. 일반고 2등급 대 초반 친구들은 본인 생활기록부가 경희대학교에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의예과 모집 인원 25명, 지원 인원 706명, 경쟁률 28.2대 1. 2025학년도 24.9보다 더 상승했습니다. 충원 25명, 100%. 최종 등록자 평균 컷 1.46. 합격자 평균 학생부 등급 1.28입니다. 서류 평균 92.3, 면접 평균 86.9입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도 의예과는 69.7%로 높게 나왔습니다.
한의학과 자연, 충원률이 하나도 놀지 않았습니다. 즉 합격자들이 거의 등록했다라는 의미고요. 예비권 학생들에게 기회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오른쪽 표를 보면 의학학 계열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의학과 자연에서 24.7로 가장 낮습니다. 지원자 중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음에도 최종 등록자 70%건 1.66입니다.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학과가 융합바이오 신소재입니다. 융합바이오 신소재는 25명, 지원 인원 626명, 경쟁률 25대 1. 70%컷 1.96, 평균 1.91입니다. 이 학과는 모집 인원이 큰데도 경쟁률이 25대 1이고요. 충원률이 24%밖에 돌지 않았습니다. 즉 지원자도 많았고 합격 이탈도 적었습니다. 이 표는 반드시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학과들은 네오 르네상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입시 결과에 나오는 학생부 등급은 전과목 등급이 아니라 국어와 영어, 전과목 평균 등급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의학과 4.0, 연극영화과 5.20 이런 숫자를 보고 내 4등급, 5등급 붙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경쟁률을 보면 디지털 콘텐츠 29, 체육학과 27, 스포츠의학과 23처럼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충원률이 없습니다. 스포츠의학과도 한 명밖에 뽑지 않았습니다. 체육예술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평균 성적보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와 앞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나와 경희대학교의 접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7학년도 올해 유독 조심해야 할 학과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거, 입결 높은 거, 서류 점수가 높은 학과, 충원률이 유독 돌지 않은 학과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매번 조심해야 하지만 유독 올해는 조금 더 조심히 보라고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네오 르네상스는 등급으로 학과를 고르는 전형이 아닙니다. 같은 2등급대 학생이라도 생기부가 수학, 과학 중심인지, 사회문제 분석 중심인지, 언어, 문화 중심인지에 따라 지원 학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내신도 서류도 모두 강해야 하는 학과들입니다. 이 학과들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내신의 완화를 기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신보다 생기부 방향성이 승부인 학과들입니다.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3등급도 4등급도 보이지만 언어, 문화, 국제사회 관련 세특이 많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학과들입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이 학과들 같은 경우는 2등급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한번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학과들입니다. 하지만 세특 적합성 중요하게 평가한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컷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한 학과들입니다.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70% 컷이 넓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류나 면접 평균이 높고 충원이 적거나 소수 모집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컷만 보고 작정하고 쓰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내 등급으로 어디를 쓰지가 아니라 내 생활기록부가 어느 학과의 언어로 읽힐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하는 전형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경희대학교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잘 보시고 내가 어떤 대학교, 어떤 학과를 쓸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야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경희대학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